전에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 x에 따른 이항 분포 표를 보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것까지 이제 했었죠. 그지? 평균 구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거 싹 다 더하는 거지. 곱해서 더하고. 분산 어떻게 해? 분산? 재평평제. 그치, 재평평제. 그리고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를 한다. 여기서 이 확률 변수 x에 따른 평균은 EX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건 이제 소문자 M으로 대체를 할 거야. 자, 밑에는 확률 변수의 모양을 이제 똑같이 이제 바꾸는 거예요. Y라는 확률 변수를 갖다가 놓을 건데, 그 Y라는 확률 변수는 이 확률 변수에다가 A배를 하고, 그 다음에 B를 더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의 확률의 값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y가 yi가 되었을 때인데, 확률 변수가 모양이 변하더라도 그 변수에 따른 확률의 값은 하나씩 매칭이 되기 때문에 확률은 동일한 거죠. 근데 이때 확률 변수는 뭐가 되겠어? ax1 더하기 b, 그 다음은 ax2 더하기 b, 쭉 가서 axn 더하기 b의 모양으로 확률 변수, 어떻게 보면 이제 별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달라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때 평균을 한번 구해보자. 평균 얘를 구할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은 얘네 둘이 싹 다 곱하는 거잖아. 그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xi 더하기 b하고 pi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시그마 a 앞으로 빼고 i가 1부터 n까지 xi pi 플러스 b 밖으로 나가고 i가 1부터 n까지 pi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확률 변수에 따른 평균을 나타내는 그 중간 과정에 의해서 얘가 바로 뭐였어? 이게 지금 이거를 각각 더해서 만든 합이잖아. 평균이 되는 거지. x의 평균이 되는 거죠. x의 평균 뭐라고 쓴다고? m으로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am 더하기 b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m 값은 ex가 되는 거야. 이렇게. 확률 변수의 모양을 바꿨을 때의 평균을 구하는 공식이 다음과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오케이? 이거 이제 외워야 되는 거지. 두 번째, 분산을 볼게요. 분산도 마찬가지의 구조로 해서, 분산의 정확한 정의가 뭐죠? 원래 분산의 정의가? 편차 제곱의 평균이지? 그럼 편차 제곱의 평균을 만든다. 그럼 얘는 시그마 i1부터 n까지 axi 더하기 b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 것의 제곱이라는 변수의 평균을 말한다. 여기서의 평균은 이 확률 변수의 평균을 말하기 때문에, 그죠? 아까 이 평균이 뭐였어? axi 더하기 b 마이너스 am 더하기 b가 되는 거죠. 이곳의 제곱의 pi, 이걸 말하는 거야. 안에 있는 값들을 정리를 해주면 b 날라가죠. axi 마이너스 a 제곱 m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남냐? n까지 a에 xi 마이너스 m의 제곱, 여기 전체 제곱이에요. 전체 제곱 뺀 다음에 전체 제곱, a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제곱, 이렇게 제곱의 p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이 제곱이 여기 받아서 나가면 a제곱 나가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m 제곱에 pi까지 와요. 근데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원래 있었던,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았던 기존의 확률 변수의 뭐야? 분산인 거잖아, 이 표현이. 얘는 결국에는 a제곱 곱하기 vx를 말한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공식으로 vax 더하기 b면 a제곱 곱하기 vx가 된다. 마지막 표준편차. 표준편차. 그러면 루트 vax 더하기 b잖아. 근데 vax 더하기 b는 루트의 a제곱 vx랑 같고, 그러면은 절대값 a에 루트 vx. 루트 vx란 시그마 x.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완성이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우측 상단에 여기다 이제 정리를 할게요. 쭉. 평균의 확률 변수 모양은 aex 더하기 b 이렇게 바뀌고, 분산인 경우는 a제곱의 vx, 표준 편차의 경우는 절대값 a의 시그마 x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네모가 너무 크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봐봐, 이런 거 평균,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 분산을 알려줬을 때 이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편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y라는 거는 2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x 더하기 2가 되겠죠.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vy는 v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2 어떻게 한다고? 제곱 a제곱에 vx, 표준 편차가 4죠? 9, 4, 9, 36. 그리고 이제 시그마는 어떻게 돼? 절대값 a의 시그마 x. 시그마 x가 뭐야? 2잖아. 그러니까 6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쉽죠? 넘겨볼게요. 문제 하나 풀어보면 3번을 아직 안 풀었어요. 3번 여기 마지막 거가 아니고 다시 하나 넘기면 5번. 자, 일단은 여기 표를 먼저 완성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확률의 값의 합이 얼마다? 1이다. 부터 정리를 합시다. a 더하기 2분의 a 더하기 a제곱은 1이니까 2분의 3a 더하기 a제곱은 1. 그럼 이제 2a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2는 0. 2 하나, 2 하나, 4 하나, 풀마마 풀. 2a 마이너스 1과 a 플러스 2가 0이어서 a는 얼마? 2분의 1이 되겠죠. 확률의 값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면 안 돼요. 이건 4분의 1, 이것도 4분의 1. 확률 다 찾아놓고 이제 평균부터. 평균은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해서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이 x제곱. 제곱의 평균이죠. 제곱의 평균. 여기다 제곱을 한 거의 평균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죠. 그냥 4분의 3. 그럼 이제 분산은 재평평제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 16분의 1 16분의 11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분산 다 구했어. 자, AX의 분산이래. A가 지금 얼마였어요?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V 2분의 1 X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4분의 1의 VX 구하면 된다.
4분의 1 곱하기 16분의 11. 64분의 11 이렇게 나오는 거. 이 y는 2x 더하기 1 이거 말하는 거죠? 2x 더하기 1 해서 2x 얼마야? 2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1이다. 2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너무 쉽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센 아마 83페이지 83페이지에 유형 8까지 돼 있지. 3페이지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83쪽에) 유형 9부터 85까지 쭉 가 그냥. 505번을 볼까요? 어느 과목의 시험 점수를 확률 변수 x라 하면 x의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일 때 이 t라는 값은 이렇게 계산을 한대요. 얘를 x의 표준 점수로 한대. 표준 점수를 이렇게 이제 만든다는 얘기고, 그때 t의 평균과 표준 편차 구하라. 이거 구하라는 거야. 이 t 아니면 시그마 t 구하라. 그럼 이 t는 2의 시그마 분의 10x-m 더하기 50이 되니까 시그마 분의 10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10m 더하기 50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시그마 분의 10의 2x 그리고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10m 더하기 50 이렇게 돼서 요 2x가 바로 평균이잖아. x의 평균 바로 m. 얘가 m인 거지 바로. 그럼 얘랑 같은 거네. 그래서 50이 되죠 그냥. 오케이. 그리고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해? 시그마의 시그마 분의 10 x 마이너스 m 더하기 50인데 시그마는 이제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절대값만 붙여 나오는 거지. 시그마 분의 10 절대값 하고 시그마 x. 시그마 x가 시그마잖아. 시그마 점수. 시그마. 그러니까 얘가 그냥 시그마인 거야. 시그마 약분해서 얼마? 10점이 된다. 평균과 표준 편차가 되겠어요. (506번) 평균과 제곱의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표준 편차 구하려면 분산을 거쳐 가야 되거든. 분산부터 고를게요.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준다. 그러면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4a 더하기 4네요. 분산이. 2x 제곱이 그냥 a 플러스 2 제곱이 또 이거 그냥 a지? 이렇게죠. 쏘리. 그러니까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가 되겠네. 이렇게. vx는 다음과 같다. 그러면 시그마 x는 뭐야? 여기다 그냥 루트 치우는 거지. 루트 vx. 물어보는 게 시그마 2x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얘는 2배의 시그마 x를 말하면 되고, 그럼 2배의 루트 vx 자리에다가 이제 a에 관한 2차식 넣으면 되고, 이 안에 있는 게 최대가 되면은 이 루트의 값들도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최대가 되는 순간의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공식 외우고 그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하는 것밖에 없고요. 유형 511번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이제 출제가 되는 형태고, 이산 확률 분포 자체를 만들어서 푸는 문제예요. 그죠? 근데 이것도 나오는 각각의 확률 값들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확률이라는 단원에서 이미 했던 거니까 충분히 좀 풀어보세요, 여기. 오케이? 자, 그럼 다시 개념서로 돌아오셔서 앞쪽에 이산 확률 분포 뒤로 가야지. 뒤에 가서 여기 50쪽으로 가. 50쪽. 순서가 조금 뒤바뀌는데 우리가 확률 변수라는 거를 하나 이제 배웠는데, 그 확률 변수 중에서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걸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에서의 확률 변수인 x는 이산적으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이제 횟수나 어떠한 개수 등을 나타낼 때 확률 변수 x는 이산 확률 변수라 하고요. 이 이산 확률 분포 자체는 어떤 걸로 나타내? 표로 많이 나타내고 있죠? 그래프보다는. 그래서 확률 분포표, 확률의 분포를 표로 나타낸다. 그래서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의 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함수라고 볼 수 있고, 그 함수의 이름이 바로 뭐야? 확률 무슨 함수? 질량 함수라고 원래 불렀죠. 근데 확률 변수 중에는 이렇게 이제 낱개로 하나하나씩 셀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확률 변수 x가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의 값을 취할 때 이때의 확률 변수도 존재할 거라는 거지. 그때의 확률 변수를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시간, 그리고 뭐 무게, 길이, 이런 것들은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범위로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연속 확률 분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연속 확률 분포 같은 경우는 표로 작성이 안 돼요. 왜냐면은 변수 하나당 확률값을 지정해야 되는데 그 변수 하나하나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낱개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표가 아니라 그래프로 우리가 표현을 할 거야. 왜냐면은 그러니까 정의역의 구간이 함수와 수열의 관계처럼 나뉘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낱개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프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때 만들어지는 이제 그래프의 모양도 함수가 되고요. 그때 함수를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 의 차이는 확률 변수의 종류에 따라 다른 거야. 확률 변수가 이산적으로 셀 수 있다? 그러면은 이산 확률 변수를 하고요. 그렇지 못하고 범위로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연속 확률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이제 확률 밀도 함수를 보면 이 확률 변수가 특정한 범위 내에서 모든 실수값을 취하고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거를 표로 나타낸 게 이제 그래프로 이제 다시 환산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표로 나타냈을 때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의 값은 항상 뭐였어? 양수였잖아. 그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대응되는 관계가 연속적인 정역으로 바뀌는 거지. 그럼 이거에 대응되는 함수의 값들은 전부 다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는 몰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져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범위를 정해줘요.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특정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확률의 값들이 이산적으로 떨어져 있는 걸 측정하기, 표현하기 어려워서 범위로 나타내고 그게 연속적인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표로 다시 나타낸다고 생각하면은 요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실수들에 대응되는 확률 값들이 쫙 있는 거잖아. 그 확률을 다 더하면 얼마지? 1인 거지. 그 얘기는 여기에 나오는 여기 함수의 값들을 모조리 다 더하면 1이 된다. 구분구적법에 대한 개념을 여기다 적용했을 때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극한에 대한 개념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의 길이 자체가 하나의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런 길이들을 모두 다 더했을 때가 전체 확률인 1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걸 n등분한 상태의 길이의 합을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이 막대기가 여기가 가득 채워지겠지? 그게 바로 이 도형의 넓이가 되겠지? 그래서 그 넓이가 1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의 범위가 1인 거지. 이 전체 범위 안에서 특정한 범위를 딱 나눴을 때 여기 넓이는 1이 아닌 거죠. 확률 변수의 범위가 이제 특정한 이제 범위로 이제 주어져 있어. 그때의 넓이는 이 두 개의 x축하고 둘러싸인 넓이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뭐 x1, 여기가 이제 x2까지 이렇게 이제 물어본단 말이야. 확률을. 그러니까 얘는 확률의 값을 특정한 이거 px가 x1일 때 이렇게 표기가 안 돼요. 이거 무조건 0이야, 그냥.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요 선의 넓이는 얼마야? 0이거든. 점의 크기도 0이거든. 그지? 그래서 얘는 항상 이제 범위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야. 0.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의 값이 뭐냐 물어보면 여기에 넓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고요. 이 경계 부분에 해당되는 이 등호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선 자체의 넓이는 그냥 0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얘가 등호가 한쪽에 없어도 똑같은 확률 값이야. 넓이엔 영향을 주지 않아. 극한의 개념을 생각하면 되겠죠? x1, x2 두 개가 다 등호가 없어도 그냥 넓이로 환산해서 계산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납득이 돼야 되거든요. 공식이 납득이 되려면 앞에서 했었던 이산확률 분포에 대한 모든 공식이랑 좀 비슷하게 적용을 해서 보는 게 가장 적합하다 이거예요. 자, 그럼 봐봐. 얘도 마찬가지로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평균. 평균을 한번 계산할게, 평균. EX라고 하는 건 평균이야, 평균. 평균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에서 평균을 어떻게 구했어? X1하고 P1하고 곱했지. 싹 다 곱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이산적으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란 말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이렇게. 요거야, 요거.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에 평균을 구하는 거야, 지금부터. 그럼 여기에 각기 개별적으로 막 엄청나게 무수히 많은 셀 수 없을 개수가 있겠죠, 정의역들이? 그거에 대응되는 이 x1하고 여기에 있는 뭐야, 이 함수의 값하고 곱한 것들을 계속 뭐 하는 거야, 이제? 더하는 거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가 xi랑 pi, 그러니까 여기서 pi라는 건 사실 뭐냐면 fxi가 되는 거죠. 여기 함수를 이제 함수로 우리가 표현을 하니까 이것들을 i가 1부터 여기 끝에 있는 걸 이제 n까지 싹 다 더하면
이게 바로 이산 확률 분포에서의 평균 표현이었지. 그지? 근데 이게 지금 이산적으로 셀 수가 없는 거니까 요 n이 무한대로 쪼개진단 말이야. 여기서 여기까지 n까지 n등분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어떤 특정한 함수의 값 하나랑 x 정의역과 함수의 값을 곱한 것에 대한 총합이 되는 거야. 급수 수열의 합과 극한이 만나서 급수가 되는 거고, 그 급수에 대한 표현이 바로 적분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평균은 x랑 fx에 대한 곱을 정적분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를 곱해서 더하는 거야. 이 정적분의 기호 자체가 얘들아 사실은 이 수열의 합과 리미트에 대한 기호가 합쳐지면서 완성이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에 있는 함수의 값하고 여기 이제 x에 대응되는 함수의 값 하나, x에 대응되는 함수의 값 하나를 곱해줘서 이게 모두 다 더하는 거잖아. 그게 이제 이산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속성을 띠기 때문에 우리가 n등분한 거를 무한대로 쪼갠 다음에 이제 더한다. 그래서 그걸 정적분하면 되는 거지. 납득이 안 되면 그냥 외워. 오케이, 그냥 외우시면 돼요. 분산은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돼? 분산이 뭐였어? 재평평제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원래 정의 자체가 편차 제곱의 평균인 거잖아. 그럼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우리가 fx라는 함수의 값을 곱하는 건 확률을 곱하는 거고, 편차 제곱이 필요한 거죠. 그럼 x에서 이 평균을 뺀 거의 제곱의 평균을 뭐 한다? 정적분하면 됩니다. 똑같이 fx dx 이렇게. 그러니까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이걸 시그마로만 표현했잖아. 평균이든 분산이든. 근데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시그마의 리미트가 같이 붙어 와야 된다고. 그죠? 극한에 대한 개념을 넣어야 되니까. 그게 합쳐져서 인테그럴로 이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얘를 또 이제 쭉 싸그리 정리를 해. 그럼 뭐 이게 제곱 되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겠지? 그럼 이제 알파 베타의 x 제곱의 fx dx와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의 2x m fx dx 여기다 m 가자. m 가고 x fx dx 그리고 플러스 m 제곱의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fx dx 이렇게 갈 건데, 요거는 어차피 요거는 뭐예요? 앞에서 보여준 평균이 되고요. m. 그리고 얘는 뭐라 그랬어? 1.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양이 알파에서 베타까지 x제곱의 fx dx 마이너스 m제곱. 이거 표현도 사실은 여기 변수야. 이게 변수. 제곱의 평균을 뜻하는 거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인 재평평제 공식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 제곱의 평균, 평균의 제곱 이렇게. 이거까지 기억을 좀 하고 계시면 되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가 이제는 그래프로 그리고요. 이게 제한된 범위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0에서 3까지 kx라서 k가 그럼 기울기인데 양수야 음수야? 얘는 음수일 수가 없는 거지. 왜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 자체가 확률 값들에 대한 집합인데 확률의 값 자체는 음수일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무조건 이렇게 그려야 돼. 0일 때 0 지나고 3일 때 뭐 지나? 3K를 지나고 확률 밀도 함수 제한된 범위, 정해진 범위 안에서의 확률 값, 바로 이 넓이는 얼마다? 1이 되어야 한다. 즉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K가 1이다. 해서 K는 얼마? 9분의 2 이렇게 이제 푸는 거예요.
그럼 k가 이제 9분의 1이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함수를 이 직선 그래프 자체를 완성할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3일 때가 그럼 얼마예요? 9분의 2를 넣어요. 3분의 2가 되나? 근데 제한된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지? 1에서 2까지네. 그럼 1일 때, 2일 때. 여기 넓이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함수가 y는 9분의 2x가 돼서 1일 때가 얼마야? 9분의 2. 2일 때는 9분의 4. 이제 9분의 2 더하기 9분의 4에다가 높이 1 곱하고 2분의 1 쳐주면 9분의 3이네요. 3분의 1 이런 식으로. 세 번째.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를 되게 엄청나게 많은 범위를 나타낸 것 같지만 실제로 2분의 5에서 어디까지 구하는 거야? 3까지만 보는 거지. 여기 구하라. 2분의 5는 얼마죠? 2분의 5일 때가? 9분의 5. 그래서 여기는 9분의 2가 되겠죠. 9분의 5 플러스 9분의 2를 하고 곱하기 높이는 2분의 1, 2분의 1 같이 해주면 9분의 7, 9분의 5, 9분의 여기가 2 맞나? 아니지. 3분의 2잖아. 9분의 6이네. 9분의 11, 36분의 11 이렇게 나오는 거죠. 2번 확률 변수 x랑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에서 2까지가. 1 넣었더니 여기다 1 넣으면 똑같은 값이 나오는 연속인 함수가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연속이 아니면 안 돼. 그러면 0에서 1까지 2까지 봐야지. 2까지. 1일 때는 kx로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k였다가 여기에서 어떻게 돼? 떨어지는 거죠. 2 넣었을 때 0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 대칭이 되겠죠. 이 넓이가 얼마? 1이 돼야 된다. 이 넓이가 1이라는 거는 k가 1. k는 얼마? k는 1이다. 여기가 1이 되는 거지. 자, 그럼 나머지 0에서 2분의 1. 0에서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이죠. 그럼 여기도 2분의 1이지. 여기 넓이 말하는 거지. 4분의 1, 8분의 1. 2분의 1에서 2까지면 어떻게 해? 1에서 빼면 되겠지 그냥. 8분의 7. 요게 이제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그래프 문제였어요. 자, 센으로 오시면 이게 앞쪽에 문제가 있었어. 이걸 우리가 이제 건너뛰고 한 거고. 여기 있다. 유형 4부터 이거 두 개 있죠? 여기 풀어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책 마무리하고 채점을 받고 프린트 완료하는 걸로 종료할게요.